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한때 조국 집회, 그 조국 집회를 통해서 손혜원 현재,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으면서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던 조국 집회는 굉장히 세가 커졌었죠. 손혜원 그 당시 의원, 지금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손혜원이라는 정치인은 좀 판을 키우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로고나 네이밍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한 푼 받지도 않고 거의 재능 기부하듯이 이제 기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손혜원이라는 정치인이 그 집회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 집회가 커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손혜원이라는 새를 몰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큰 인물이 밀어주면서 다른 정치인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죠. 손혜원이 없었다면 시사타파는 없다. 개국번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십억 원의 후원금이 거치죠. 근데 난데없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도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통장 내역 공개하라라는 집회까지 열리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총선 즈음에서 갈라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손혜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칼춤 발언까지 나와요. 저는 아직도 그 칼춤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평생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칼춤 영상에 대해서 워낙 선동이 잘 되는 분들이 시사타파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셨기 때문에 칼춤 영상을 보고 또라이 같은 구독자가 실제로 이제 범행에 착수할까봐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방송을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은 흐르고 총선이 잠잠해질 즈음에 저는 사법개혁 그 개혁안을 구독자의 후원의 힘을 얻어서 국회의원 200명에게 전달을 등기로 합니다. 등기로 전달될 즈음에 시사타파 TV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칼춤 발언 그리고 선동을 본인이 잘한다고, 네, 그리고 그 채널을 구독하는 시청자들의 성향은 또라이 기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라이가 욱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정봉주 손혜원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까봐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공익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는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서 30분 조사 끝에 그냥 무죄, 불기소 송치가 됩니다. 혐의가 없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꽃미남 TV에 대한 또는 최인호 TV 등등 그 민주진보 진영의 스피커라는 분들이 무참하게 시사타파 TV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특히 왜 저는 그렇게 갈라치기 행적을 보이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사파타 이름 되게 시사타파 TV는 아프리카 TV에서 원래 방송을 하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영상은 남아있지 않겠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했던 방송 영상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은 뭐 하는 곳일까? 별풍선 방송이죠. 별풍선이 많이 들어왔나? 제가 영상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별풍선 그렇게 많이 안 터졌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넘어와서 JTBC에도 보도됐듯이 조국 집회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는 슈퍼챗 수익 1등 먹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먹었죠. 특히 꽃미남 TV에 대한 공격은 거의 인격 살인 수준이었어요. 야, 저렇게까지 죽일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런 방송 해도 되나?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 비싼 변호사를 여러 명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방송 할 수 있는 건가? 정말 그 꽃미남 TV에 대한 시사타파의 그 공격 방송은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듯한 그런 기세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최근에 꽃미남 TV 생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는지 공감이 정말 갔습니다. 김도일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김도일 TV, 거기서 이제 개국본이라는 그 내부의 폭언과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미남 TV에서는 더 선명한 화질로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김도일 TV를 보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저렇게 용기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는 꽃미남 TV 유튜버에게도 참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시민언론 더 탐사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묵묵히 탐사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시사타파 TV 동영상을 보면은 더 탐사 그 기자들을 향한 좀 무서울 정도의 그 공격 영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시사타파 TV는 어느 편일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진보 진영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는데, 왜 상대 진영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그 방송인들을 공격을 할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꽃미남 TV나 김도일 TV에서 공개된 개국본 내부의 그 충격적인 의자 던지는 폭행 영상을 보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리 막 나가는 슈퍼챗 BJ 방송이지만, 야, 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않나. 폭행을 저렇게 하는데 개국본 회원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나? 근데 이제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기되었고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뭐 저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지만 욕설이 장난 아니에요. 반말, 욕설 막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언어 폭력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발언이에요.
짤막한 영상이 또 TV조선에 의해서도 방영이 돼서 그 영상도 가지고 있고, 영상들 참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문제가. 야, 저렇게까지 폭언과 욕설과 그 영상이 퍼부어지는데, 왜 흔히 말하면 공정, 인권을 중시 여기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왜 저런 방송을 지지할까? 사실 그 여성 인권 문제는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목숨과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미투의 가해자는 확실하게 제거가 되었죠.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단지 그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또 짐이 될까봐 스스로의 인생을 또 마감한 그런 정말 슬픈 일도 일어났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개혁 정책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아름다운 희생. 근데요, 민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정치적인 입지까지 포기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여성의 인권이 개국본 내부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CCTV 영상이 공개된 건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해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내부 직원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하기로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내부 직원이 그 CCTV 영상을 공개적으로 제보도 하고 공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계급본 내부에 이 여성에 대한 이 폭행 영상을 공론화하겠다라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속에 그 여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 속에 그 모자 쓴 사람이 시사탑하잖아요. 그쵸? 그 이정원 씨를 가로막는 그 모습에서 그래도 저 남자 직원은 제정신이구나, 용기가 있구나, 양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그 흔히 말하는 개실장. 제 기억이 맞는다면 예전에 나경원 그 사무실 앞에서 나진요라는 집회가 열렸었어요. 저도 거기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그 머리 묶으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네받은 명함은 기자 명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이 개실장인지 뭔지 좀 설마 했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그 가두 집회 시위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일제불매운동 그 집회할 때도 개실장이라는 분을 또 봤었고, 또 나진요 집회할 때는 바로 옆에서 같이 또 걷기도 하고 명함도 건네받고 또 통화도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 보는 눈이 꽤 예리한 사람인데요. 제가 경험한 개실장이라는 분은 말주변은 그렇게 좋진 않아도 심지가 걷고, 그리고 인품도 있고 지성도 갖추고, 말수는 적지만 뭔가 이 공정과 정의라는 거에 대한
좀 믿음이 강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우 같진 않더라고요 좀.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이게 뭐 나쁜 사람한테 뭐 의자를 던졌다? 그러면은 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좋은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의자 던진 영상 보니까 은근히 분노를 좀 자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게시장이 누구인가를 또 저도 인제 최근에 다시 또 궁금해져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다스베이다에 그 서울의 소리 백운정 선생이랑 같이 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빨간색 옷 입고 나왔던 그 영상 봤더니 그 뭐 "게시장의 뭐 정체는 서울의 소리 기자였다." 뭐 그렇게 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 서울의 소리의 기자였구나.' 근데 제가 그때 또 나한테 건네준 그 명함은 다른 분인가? 근데 또 보니까 한국경제의 김은경이라는 기자하고 또 개국본의 김희경이라는 실장하고 너무 닮은 거 있죠. 그래서 솔직히 어 제가 이 낮은 요집회에서 만났던 분이 계 실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생긴 게 너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거나 뭐 그 개인적인 저희 착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맞다면 그 폭행 영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아닌 거죠. 사실 자신을 키워준 손혜원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칼춤 이 발언은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좀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렇게 발언할 수 있을까? 나를 키워준 사람인데.' 그 덕에 구독자도 늘고 수입도 늘었을 텐데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동갑내기도 아니잖아요. 엄청 누님이고 형님인데 한국 사회에서 누님, 형님 이런 위기 질서 또 연장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매너가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매장 아닌가요? 그리고 여성 인권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계급본 내부의 저 폭로 영상을 보면은 계급본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계급본은 폭언과 폭행이 난무한 그런 집단인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치 개혁을 뜨거운 마음으로 원했던 사람들이 조국 집회에 나섰고 계급본 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회원들은 이런 폭언과 폭행에 침묵하고 있을까? 그런 회원들이 있는 곳이 과연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네 사고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저 오늘 영상에서 정말 묻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는 분들 제발 댓글로 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진짜 진짜 저는 답답해서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때 시사타파 TV를 잠시 구독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진영 내에 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 같아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시사타파 TV는 몰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급본은 해체가 되는 게 답 아닐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뻔뻔하게 정치 개혁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